네, 이번 시간은 파트 4 투자자 분쟁 예방 챕터 2 준수 절차 및 위반 시 제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도 앞에서 다 했던 부분인데 좀 이제 정리를 좀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투자자 분쟁 예방에 집중해서 정리가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섹션 1은 내부 통제 기준입니다. 내부적 통제로서의 준법 감시 제도. 임직원이 고객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고객의 이익을 위해 성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재반 법규 등을 잘 준수했는지 대하여 사전적 또는 사후적 통제 감독을 한다. 준법 감시 제도란 회사 내부적 통제로서 사전적, 사후적 통제 감독을 하는 거죠. 이게 좀 감사랑 비교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거래소나 협회, 금융협회, 보통은 이제 금융감독원 같은 데서 이제 감사가 나와서 사후적으로 통제 조치를 하는, 그 외부에서 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고, 준법감시제도는 금융회사 자체의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통제 기준 마련. 금융회사는 법령이 준수하고 있는 경영을 안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절차를 마련한다. 이거죠. 위반에 대한 제재, 준법감시제도. 어떤 기준 절차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형사벌칙, 크게 세 가지로 나오나? 형사벌칙과 그 다음에 행정제재, 그리고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제재, 그리고 네 번째가 회사 자체의 제재 조치, 다섯 번째는 민사책임입니다.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네요. 위반에 대한 제재는 형사 벌칙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 제재가 있고, 이제 형사 벌칙은 이제 법적 처벌이죠. 두 번째 행정 제재는 금융위가 금융투자업자에게 내리는, 투자업자나 임직원에게 내리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율규제기관, 금융위원회 말고, 금융위 말고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이 회원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업자라든지 임직원, 이런 사람들한테 내리는 제재죠. 그 다음이 회사 자체, 금융투자 회사 자체에서 이제 내부 통제 기준 위반한 사람한테 내리는 이런 제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는 민사 책임. 이렇게 총 5가지로 정리가 되네요. 먼저 형사 벌칙부터 보면, 다음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거. 이 각각에 대해서 해당하는 거 알아야겠죠. 거짓 내용을 알리는 행위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그 다음에 법 제51조 2항을 위반하여 등록 전에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금융투자업 등록 이런 거 등록 전에 한다, 이 얘기죠. 52조 1항을 위반하여 투자 권유 대행인 외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법 55조의 손실 보정 금지 조항 위반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랍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뭐에 해당하나 볼까요? 50조 1장 위반하여 투자 광고를 한 자. 투자 광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사람만 투자 광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제66조를 위반하여 투자 광고에 대한 부분에서 위반사항을 집어넣어서 투자 광고한 사람으로 봐야 되겠네요. 제66조를 위반하여 사전에 자기가 투매업자, 투자 중개업자인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금융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은 자. 제6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한 자 등.
이런 이 부분에 대해 해당한 자는 네, 이런 형사벌칙이 있고요. 다음의 벌칙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여 부과될 수 있으며 위의 벌칙, 죄송해요. 위의 벌칙, 요 벌칙, 요 두 가지 이런 해당 사항들은 병과하여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벌하는 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이 부과됨.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법인, 개인에게도 각 해당의 조의 벌금형이 부과된답니다. 좀 말이 어렵네. 이 병과하다는 건요,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징역과 벌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찾아보니까 그러네요. 둘 이상의 형벌이 처하다. 동시에. 다음 행정제재.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하는 거. 자본시장법 제420조에 해당하는 거는 6개월 이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계약의 인계명령, 위법행위 시정, 중지명령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 개시명령, 기강 경고, 주의 조치 가능,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 시행령 373조에서는 지점 및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업무의 일부 정부 중지, 경영 업무 방법 개선 요구나 권고, 배상 요구 등 법을 위반한 경우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 가능, 이런 것들을 행정제재를 줄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 외에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의 통보 등의 조치 가능, 그렇다고 하고요. 다음 자율기관에 의한 제재,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예요. 위규행위가 발견된 경우 금투협회 회원의 임원에 대해서 해임 6개월 이내에 업무의 전부 일부 중지, 경고 주의, 권고 가능. 그 다음에 위규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여기는 임원에 대해서고 여기는 직원에 대해서 총회에 대한 회원의 제명 요구, 회원 자격 정지, 회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전부 일부 중지, 정지, 제재금 부과, 경고 주의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회사 자체에서 제재 조치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 엄정한 공정의 조치. 민사책임, 투자 권유 시 설명 위반, 의무 위반 시 일반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이거는 민사책임이 부과된다고 하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분쟁조정제도. 여기가 좀 분쟁조정이 좀 새로 추가된, 앞에서 안 봤던 내용이니까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쟁조정이란 당사자의 신청의 기초, 일단 신청이 있어야 되죠. 주장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안이나 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하는 거죠.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런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양 당사자의 제출자료 검토와 대면, 문답 절차 등을 거쳐 분쟁조정기관이 중립적인 조정안을 제시를 한다. 분쟁조정기관은 통상적으로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금융 관련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답니다. 금감원에. 이렇게 일단 전체적인
개요를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효력은 어떻게 갖고 있냐? 효력. 이런 게 말이 좀 어렵죠? 효력.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그 자체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건 구속력이 없고, 당사자가 이를 수락을 해야,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에 하나요 효력을 갖는답니다. 이게 핵심이죠. 수락 안 하면 효력을 갖출 수가 없는 거죠. 분쟁 조정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감원에 있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재판상 화해.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그 밖에 기관에 의한 조정은 여기를 제외한 기관에 대한 조정 얘기하는 거죠. 민법상 화해 계약으로서 민법상, 여기는 재판상 갖는다고 하네요. 분쟁 조정제도의 장단점, 뭐 중요하겠죠? 금감원장은 분쟁 조정에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런 날짜 들어가는 거 조심해야겠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그 다음 조정위원회는 조정회부를 받은 60일 이내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다. 그래서 이렇게 장점하고 단점 보면요, 일단 분쟁조정제도 장단점, 소송 수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없이 최소한의 시간 내에 합리적으로 분쟁을 처리해준다. 복잡한 금융제도 관련 분쟁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 및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개인 투자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금융투자회사의 보유자료 등을 조정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 중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제 소송에 대한 처리도 해주는 거죠. 개인에 대한 부분은. 단점, 그러니까 양 당사자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분쟁 처리가 지연될 수 있고, 판단 기관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 뭐 이 밑에 해석하고 있는데, 이제 분쟁 조정 기간을 얘기하는데, 기존의 판례, 선례, 법이론을 바탕으로 가장 보편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은 하는데, 실제 소송의 수행 결과와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는 게 이제 단점이란 얘기죠. 장단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 기관별 주요 분쟁 기구에 대해서 비교 분석표를 정리해서 넣었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금융감독원에 있는 부분하고 분쟁 조정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협회 분쟁 조정 기구가 있고, 한국거래소 분쟁 조정 기구가 있게 보는 거죠. 담당 조직의 명은, 담당 조직은 금융투자협회는 자율규제본부, 소비자보호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국, 분쟁조정실, 금융투자팀, 그 다음에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본부, 분쟁조정팀, 이렇게 조직이 있고요. 조정 대상은 약간 각각 다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조정, 금융투자협회 회원 간의 차고매매와 관련된 분쟁조정을 담당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식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권리 또는 이해관계의 분쟁. 분쟁의 효력은 여기 위에서 나온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당사자의 분쟁조정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민법상 화해 효력을 갖게 됨. 단 금감원은 재판상 금감원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고,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분쟁 여기는 민법상 화해라는 게 차이가 있죠. 장점, 앞에서 본 거랑 똑같습니다.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 없이 최소한의 시간 내에 합리적으로 분쟁 처리 가능, 복잡한 금융 관련 분쟁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개인 투자자 측면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금융투자회사 보유자료 등을 분쟁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그리고 소송 지원 제도. 이 소송 지원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분쟁 조정안을 제출하는데 이거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이거를 이제 금융회사나 이런 부분이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 소송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차이를 보면요, 여기가 금융투자협회였죠. 금융투자협회 조정기구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락하지 않고 신청인이 소송 지원을 요청하는 사건 중 투자자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회장이 위촉하는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위촉하여 소송 지원을 해주는데 확정 판결 시까지 해준다, 이거죠. 그 다음 금융위원회에서는 조정 결정에 대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당사자 일방이라면 한쪽을 얘기하는 거죠.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된 사건 및 조정 결정이 있기 전 사건으로서 조정 선례와 법원 판례 등을 비추어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말이 이렇게 어렵네요. 조정 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으로서 피신청인인 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소송 지원 가능하다. 말이 좀 어려운데 결국에는 일단 조정안이, 조정 결정에 대해서 거부가 됐고 화해 성립이 되지 않았을 때 금융투자회사의 조치가 현저하게 부정하다고 일단 금융위원회가 인정을 한 경우에는 소송을 지원해준다, 이거죠. 개인 투자자나 이런 신청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국거래소는 증권선물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락을 거부하거나 조정결정이 있기 전 증권선물회사가 소등을 제기하여 조정 절차가 종료하였지만 조정 선례 또는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선물회사에 대한 명백한 책임 인정이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 예외사항이 있네요. 소송 지원이 실익이 없거나 공익 목적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다. 좀 말이 어려운데 결국에는 조금 이 분쟁 관련해서 금융투자회사 쪽에서 뭔가 좀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좀 개인의 투자 소송 지원을 해준다, 개인의 소송 지원을 해준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보면은 좀 부록처럼 이제 금융투자협회 분쟁 조정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리해서 넣기가 좀 그래서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